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한 민족이 피와 땀으로 써내려간 치열한 생존의 기록이며 인류 역사에 남을 대서사입니다. 1970년대 흙먼지 달리던 구로공단과 깡통지붕 아래 삶을 직접 취재했던 미국의 베테랑 특파원 마이클 베이커. 반세기가 흐른 지금 그는 유엔 산하기구와 세계은행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를 붙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면적 세계 107일, 천연자원은 사실상 전무. 그 불리한 조건의 나라가 반도체, 조선, 방산, 통신,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김한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11개 핵심 산업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108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중진국 함정을 넘어선 나라. 도대체 무엇이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을까요? 콧대 높은 서구 사회마저 고개 숙이게 만든 대한민국의 11가지의 압도적 성취. 지금 그 진실의 문을 조용히 열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미국의 유력 일간지에서 수십 년간 국제부 수석 특파원으로 일하며 전 세계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들을 현장에서 직접 기록해온 마이클 베이커입니다. 저의 길고 길었던 언론인 생활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고 지워지지 않는 첫 페이지는 1970년대에 어느 춥고 삭막했던 겨울날 아시아의 작고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 서울의 공항에 발을 내디뎠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소속되어 있던 뉴욕의 언론사 데스크에서는 저에게 이런 임무를 부여했었죠. 한국전쟁의 참혹한 폐허 속에서 국제사회의 옥수수 가루와 밀가루 원조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극동. 아시아의 이름 모를 빈국, 그들의 끔찍한 가난과 절망의 굴레를 렌즈와 기사에 담아오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난생 처음 마주했던 한국의 첫인상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데스크의 그 어떤 비관적인 예상보다도 훨씬 더 처참하고 암담했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데이터로 그 시절의 현실을 한번 뼈아프게 되짚어볼까요? 1953년 전쟁의 포성이 멎은 직후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의 수단이나 동남아시아의 밀림 속 국가들보다도 한참을 뒤처져 있던 그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세계 최빈국 중에 최빈국이었던 것이죠. 세계 지도를 넓게 펼쳐놓고 돋보기로 이리저리 찾아보아야 겨우 발견할 수 있는 극동의 조그만 반도 국가. 전 세계 190여 개가 넘는 국가들 중에서 영토 면적 순위로는 고작 107위에 머무르는 그야말로 손바닥만 한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그 좁아터진 땅마저 70% 이상이 험준한 바위투성이의 산악지대여서 국민들을 배불리 먹일 농사를 지을 평야조차 턱없이 부족했던 가혹한 환경이었죠. 그렇다고 딛고 선 땅 속에 내다 팔 자원이라도 풍부했느냐 하면 그건 더더욱 끔찍한 절망이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의 자료를 굳이 뒤적이지 않더라도 한국은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나지 않는 완벽한 무자원 국가였으니까요. 천연가스도 번듯하게 돈이 될 만한 철광석이나 광물 자원도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텅 빈 땅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한다는 G20 국가들의 모임 속에서 비교해보아도 영토 크기도 꼴찌, 석유 매장량도 꼴찌, 천연가스도 꼴찌였습니다. 게다가 머리 위로는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노리는 북한 정권과 군사분계선을 마주한 채 언제 다시 대포 소리가 울릴지 모른다는 극도의 안보 불안감까지 매일같이 짓누르고 있었죠.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난 국가적 차원에서의 흙수저 중의 흙수저, 최악의 조건만 골라 모아놓은 저주받은 땅이 바로 당시의 대한민국이었던 겁니다. 이런 척박한 조건 속에서 서구 사회의 지식인들과 경제학자들은 입을 모아 한국의 미래에 대해 아주 냉혹하고도 확고한 사형 선고를 내리곤 했었습니다. 이 나라가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완벽하게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이 1970년대 서방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아주 지배적이고도 오만한 시선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제가 서울의 흙먼지 날리는 구로공단과 청계천의 비좁고 습한 골목길을 직접 걸어다니며 두 눈으로 목격했던 진실은 그 잘난 서양 경제학자들의 차가운 통계 수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곳에는 절망이나 좌절이라는 단어조차 사치로 여길 만큼
하루하루를 맹렬하고 지독하게 살아내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제 귓가에는 매캐한 연기와 쇳가루가 진동하던 공장지대에 거친 기계 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듯합니다. 제대로 된 환풍기조차 없는 퀴퀴한 방직 공장에서 겨우 14살, 15살밖에 되지 않은 앳된 얼굴의 소녀들이 쏟아지는 졸음을 쫓아내려 몸에 해로운 타이밍 약을 삼켜가며 밤낮 없이 미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가녀리고 거칠어진 손끝에서 만들어진 옷가지와 가발들이 태평양을 건너 제 조국인 미국으로 수출되었죠. 그 어린 소녀들은 한 달 내내 뼈가 부서져라 일해 받은 그 얇고 초라한 월급 봉투를 참아 자신을 위해 뜯어보지도 못한 채 고향에 있는 오빠와 남동생의 중학교, 고등학교 등록금을 대기 위해 곧바로 시골집으로 붙여버리곤 했었습니다. 어디 그뿐이었겠습니까? 섭씨 50도를 훌쩍 오르내리는 중동에 펄펄 끓는 열사의 사막으로 나라가 살같이 검게 타들어가는 고통을 묵묵히 견디며 건설 현장에서 비 오듯 땀방울을 흘리던 젊은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캄캄하고 숨막히는 서독의 지하 수천 미터. 탄광에서 시커먼 석탄 가루를 마셔가며 죽기 살기로 곡괭이질을 하던 광부들. 그리고 낯선 타국의 병원에서 남들이 꺼리는 굳은 일과 시신 닦는 일을 도맡아 하며 화장실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던 파독 간호사들. 이름 모를 이국의 덥고 습한 정글에서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피를 흘려야 했던 베트남 파병 용사들까지. 그분들이 타들어가는 목마름과 지독한 향수병을 이 악물고 견뎌내며 고국으로 송금했던 그 피 묻은 달러들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거대한 경제를 쏘아 올린 기적의 종잣돈이자 튼튼한 주춧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1970년대 후반 남부의 한 해안 도시 울산의 횡한 모래벌판을 찾았을 때의 일은 제 기자 인생에 있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번듯한 선박 설계, 도면조차 없이 거대한 철제 선박을 만들겠다며 세계를 향해 무모한 도전을 선언한 상태였죠. 거북선이 그려진 지폐 한 장을 들고 영국의 은행을 찾아가 배를 지을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일화는 당시 런던과 뉴욕의 금융가에서 마치 한 편의 코미디처럼 회자되곤 했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조선소 부지를 시찰하러 왔던 영국의 유명한 선박 기술자들이 그 황량하고 텅 빈 백사장을 곁눈질하며 코웃음을 치던 모습을 저는 현장에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척박한 모래밭에서 당신네들이 우리가 만드는 것 같은 제대로 된 배를 만들려면 앞으로 100년은 좋게 걸릴 거요. 그들은 오만하고도 차가운 비웃음을 남긴 채 영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영국인들은 한 가지 사실을 완전히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 텅 빈 바닷가 매서운 칼바람 앞에는 결코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던 도끼. 어린 사람들이 버티고 서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손발이 꽁꽁 얼어붙어 감각이 사라지고 무거운 쇠조각에 베어 붉은 피가 뚝뚝 흘러도 대충 기름때 묻은 수건으로 상처를 동여맨 채 다시 매섭게 용접봉을 잡아채고 불꽃을 튀기던 분들. 안전장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동료가 쓰러져도 눈물 한 번 제대로 닦지 못하고 쇳물을 부어야 했던 분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그 시절의 눈물겨운 짠내를 회상하고 계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아버지, 어머니들이셨습니다. 그분들의 이글거리는 눈빛 속에는 100년이라는 서양인들의 조롱을 단 10년 아니 5년으로 박살 내버리겠다는 무서운 집념이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자식들에게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대물림을 허락하지 않겠다. 오직 그 처절한 결기 하나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청춘과 생명력을 몽땅 기계 부품처럼 갈아 넣었던 당신들의 그 숭고한 희생. 저는 특파원으로서 그 모든 눈물겨운 땀방울을 빠짐없이 저의 낡은 수첩에 기록했고 또 가슴 깊은 곳에 훈장처럼 새겼습니다. 그렇게 역사의 경랑 속에서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펜을 놓고 은퇴하여 미국의 한적한 외곽 소도시에서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던 저에게 최근 도저히 믿기 힘든 충격적인 소식 하나가 날아들었습니다. 제 서재 책상 위로 배달된 것은
다름 아닌 UN 산하의 세계 지식재산 기구인 WIPO와 세계 경제의 컨트롤 타워라 불리는 세계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2026년 최신 글로벌 경제 지표와 산업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곁에 두고 늘 그렇듯 무심하고 건조한 시선으로 그 수백 페이지짜리 두꺼운 서류 다발의 첫 페이지를 펄럭이며 펼쳐들었죠. 세계은행의 보고서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경제학 용어가 하나 등장했었습니다. 바로 중진국 함정이라는 단어죠. 가난했던 개발도상국이 값싼 인건비를 무기로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중간 단계까지는 성장하지만 그 이후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기술력의 한계와 인건비 상승이라는 벽에 부딪혀 영원히 성장이 멈춰버리는 끔찍한 늪을 의미합니다. 브라질이 그랬고 아르헨티나가 그랬으며 수많은 아시아와 남미 국가들이 뼈아픈 좌절을 겪었죠. 지금 전 세계 108개국, 무려 전 세계 인구의 75%인 60억 명이 이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 보고서에서 냉혹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인도는 75년이 지나도 미국의 4분의 1 수준에 겨우 도달할 뿐 영원히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라고요. 그런데 그 300페이지가 넘는 살벌한 경고장 속에서 세계은행이 전 세계 108개국 중 유일하게 이 지옥 같은 함정을 완벽하게 부수고 탈출한 단 하나의 국가, 유일한 졸업생으로 지목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석유를 팔아 벼락부자가 된 중동 국가도 아니고 유럽연합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피와 땀, 그리고 기존의 것을 미련 없이 부숴버리는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 선진국의 반열에, 아니 선진국을 뛰어넘어 세계 1위의 제국으로 군림하게 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단 몇 장의 페이지를 넘기기도 전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덜컥 내려놓고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두 눈을 거칠게 비벼야만 했습니다. 제가 50년 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그 가장 가난하고 불쌍했던 나라. 잘난 영국 기술자들에게 100년은 걸릴 거라며 면전에서 조롱당하던 그 조그만 극동의 반도. 국가가 지금 이 2026년이라는 현재 전 세계 지도의 한복판에서 제 조국인 미국을 비롯한 콧대 높은 유럽의 강대국들을 완전히 발밑에 무릎 꿇리고 압도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진 수준의 발전이나 경제 성장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천연자원 제로, G20 국가 중 영토 면적 꼴찌라는 그 끔찍하고도 가혹한 페널티를 고스란히 안고서도 대한민국은 무려 11개에 달하는 핵심 미래 산업과 최첨단 기술, 방위산업, 그리고 전 세계인의 먹거리와 일상을 지배하는 문화, 소프트 파워 분야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세계 1위를 싹쓸이해버리는 대이변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11개 분야에서의 압도적인 세계 1위라니요. 과거 이 땅을 짓밟고 식민 지배하며 자원을 수탈해갔던 일본은 두말할 것도 없고 영원한 초강 대국일 것만 같았던 미국, 그리고 수백 년간 문화와 기술의 맹주를 자처해온 프랑스와 영국마저도 지금 한국이 만들어낸 이 미친 수치와 압도적인 퍼포먼스 앞에서 그저 입을 떡 벌린 채 망연자실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과거의 스승이었던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의 기술을 배우겠다며 줄을 서고 무기를 팔아먹던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산 미사일을 사가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다발을 싸들고 찾아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나라가 반세기 동안 무슨 기가 막힌 마법을 부렸길래 한때 쓰레기통이라 조롱받던 이 척박한 땅에서 어떻게 전 세계를 호령하는 11가지의 압도적인 세계 1위 타이틀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올 수 있었단 말입니까? 제가 유엔과 세계은행의 방대한 데이터를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찾아낸 그 소름 돋는 진실들. 콧대 높은 서방 진영의 국가 원수들마저 당장 한국을 배우라며 참모들의 책상을 내리치게 만든 전 세계를 완벽한 경악에 빠뜨린 대한민국의 그 11가지 무자비한 1위 싹쓸이 현장. 세계의 질서를 완전히 뒤바꿔버린 그 위대한 기적의 첫 번째 증거는 그 어떤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의 집 거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안에서부터 맹렬하게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뉴욕의 증권가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던 적이 있었죠.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여러분이 매일 밤 머리맡에 두고 주무셨던 스마트폰,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와 인공지능을 숨쉬게 만들었던 메모리 반도체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메모리 반도체의 무려 3분의 2 이상을, 정확히는 68%라는 압도적인 물량을 바로 대한민국의 두 기업,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찍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를 휩쓸었던 AI, 즉 인공지능 혁명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거대한 인공지능이 두뇌를 굴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속도의 특수 메모리인 HBM이 반드시 필요했었죠. 놀랍게도 이 HBM 시장의 80% 이상을 한국이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AI 제국이라 불리던 미국의 엔비디아조차도 한국의 대장장이들이 깎아주는 이 초고속 반도체가 없으면 단 하루도 시스템을 돌릴 수 없는 처지로 전락했던 것이죠. 한때 미국의 밀가루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인공지능의 심장, 박동을 쥐고 흔드는 무소불위의 권력자로 군림했던 겁니다. 밤낮 없이 교대 근무를 서며 방진복을 입고 현미경을 들여다보았던 여러분의 아들딸들이 미국 IT 거인들의 숨통을 틀어쥐었던 셈이죠. 두 번째 세계 1위의 위험은 차가운 겨울 바다 위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횡한 울산 모래벌판에서 영국 기술자들에게 100년은 걸릴 거라며 멸시를 당했던 그 조선업 말입니다. 세계은행의 2026년 데이터는 콧대 높던 영국인들의 뺨을 매섭게 후려쳤습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 가스를 싣고 대양을 건너는 초고부가 가치 선박, 즉 LNG선 시장에서 한국은 발주된 물량의 86%를 싹쓸이하는 기염을 토했었죠. 축구장 4개를 이어붙인 거대한 크기의 배에 머리카락 한 올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용접을 해내야만 하는 극한의 기술력이었습니다. 싼 값으로 물량 공세를 퍼붓던 중국의 조선소들은 흉내조차 내지 못하는 오직 한국의 장인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대한 예술품이었던 것이죠. 새벽바람을 맞으며 쇳가루를 마시고 용접 불꽃에 눈물 흘렸던 여러분의 그 투박한 손마디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압도적인 배를 빚어낸 찬란한 마법의 지팡이였던 겁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기적은 저명한 유엔의 통계청에서 불을 뿜었습니다. 제가 미국 뉴욕 맨해튼의 지하철을 탈 때마다 수시로 끊기던 인터넷 때문에 분통을 터뜨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하지만 제가 한국의 강원도 정선, 인구 50명 남짓의 깊은 산골 마을을 취재차 방문했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산골 할머니께서 낡은 가마솥에 장을 끓이며 전 세계를 향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버퍼링 하나 없이 진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한국은 2019년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고 최고 수준의 모바일 속도와 97%라는 경이로운 커버리지로 전 세계 통신망 1위를 석권했었죠. 여기에 더해 유엔이 15년 넘게 최상위권으로 인정한 전자정부 시스템은 콧대 높은 서방 기자들을 완전히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관공서 서류 한 장을 떼기 위해 며칠을 기다려야 했고 일본은 아직도 팩스기와 도장을 쥐고 씨름하고 있었지만 한국은 스마트폰 터치 몇 번, 단 30초 만에 모든 행정 업무가 끝났으니까요. 국민의 귀중한 시간을 돌려주는 이 완벽한 국가 인프라는 세계 혁신 지수. 정부 온라인 서비스 부문 1위라는 영광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쟁취했던 겁니다. 다섯 번째 세계 1위를 확인했을 때 저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마저 붕괴하는 듯한 묵직한 충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한국의 인구 문제, 그 지독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낸 기상천외한 방식 때문이었죠. 일할 젊은이가 부족해지자 한국은 절망하여 주저앉는 대신 텅 빈 공장에 첨단 로봇을 대거 투입해버렸습니다. 노동자 10,000명당 로봇 대수를 의미하는 로봇 밀도에서 세계 평균의 무려 7배가 넘는 1012대를 기록하며 세계 1위에 당당히 등극했던 겁니다. 미국의 유력 경제지 포브스조차 이를 두고 위대한 로봇 혁명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었죠. 사람의 빈자리를 최첨단 인공지능 로봇팔이 채우고 쇳물이 튀는 위험한 용접. 불꽃 앞에서는 로봇이 노동자의 목숨을 대신 지켜주는 안전한 인간 중심의 미래 공장을 보란듯이 구축해냈던 겁니다. 위기를 마주할 때마다 도망치는 법 없이
오히려 그 판 자체를 완벽하게 뒤엎어버리는 한국인 특유의 지독하고 맹렬한 근성이 만들어낸 눈부신 반전이었던 것이죠. 이어진 6번째 승전보는 저 멀리 유럽의 한복판, 체코에서 날아왔습니다. 바로 국가 전력의 심장인 원자력 발전소 수주전이었죠. 전 세계에서 100% 자력으로 원전을 지을 수 있는 나라는 단 6개국 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원자력의 종주국이라 불리는 콧대 높은 강대국 프랑스와 아시아의 변방, 대한민국이 정면으로 맞붙었었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체코 정부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의 손을 번쩍 들어주었습니다. 프랑스나 미국이 지을 때보다 가격은 절반 가까이 저렴하면서도 내진 설계와 절대적인 안전성, 그리고 시공 품질은 오히려 그들 서방 강대국들을 까마득히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24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잭팟을 터뜨리며 유럽의 심장부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게 되니 역사적 사건은 서방 세계 전체가 오직 한국의 압도적인 원전 기술력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증명한 통쾌한 쾌거였습니다. 하지만 저 늙은 언론인의 식어버린 피를 가장 뜨겁게 끓어오르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7번째와 8번째 지표, 즉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자주 국방력이었습니다.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공식 발표한 자료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무시무시한 군사 강국으로 우뚝 서 있었죠.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라는 상위 4개국이 모두 핵무기를 거머쥔 괴물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핵무기 하나 없이 오로지 재래식 무기만으로 5위에 오른 한국의 군사력은 그야말로 기적을 넘어선 전율이었습니다. 무려 8톤에서 9톤에 달하는 엄청난 괴력의 탄두를 장착한 현무 5호 미사일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 이스칸데르 미사일보다 무려 10배나 무거운 파괴력으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었죠. 여기에 전 세계 무기 시장을 싹쓸이하며 방위 산업 수출 1위를 향해 맹렬히 돌진하는 K방산의 파괴력은 또 어떠했습니까? 방산 4개 기업의 매출 40조 원을 가볍게 돌파하며 유럽 폴란드의 거친 평원을 빈틈없이 뒤덮은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들. 한때 붉은 공산주의의 위협 앞에 바람 앞에 등불 같았던 나라. 미군 부대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깡통을 주워 꿀꿀이 죽으로 끼니를 연명해야만 했던 그 가련했던 나라가 이제는 완벽한 자주 국방을 넘어 서구. 유럽 전체의 안보를 책임지고 첨단 무기를 수출하는 세계 최강의 강철 방패로 거듭났던 겁니다. 살을 에이는 혹한의 추위 속에서 숨이 턱턱 막히는 한여름의 최전방. 칠흑 같은 철책선에서 젊음과 피 끓는 청춘을 몽땅 바쳐가며 나라를 지켰던 여러분의 위대한 아들들. 그들의 거친 땀방울과 눈물이 모여 주조해낸 절대 깨지지 않는 철옹성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슴 벅찬 물리적 기적들을 가능케 했던 가장 근본적인 힘, 즉 미래를 개척하는 엔진인 9번째, 10번째, 11번째의 압도적 세계 1. 위 지표들이 세계은행 보고서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영토는 좁쌀만 하고 땅속 자원은 메말랐을지언정 한국은 자신들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국가 국내 총생산의 무려 4.93%를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연구개발 분야에 미친 듯이 쏟아부으며 G20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달성했었죠. 인구 100만 명당 특허 출원수 역시 미국과 일본, 그리고 14억 인구의 중국을 까마득히 발 아래에 두고 당당히 세계 1위를 차지해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세계 지식재산기구인 WIPO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막대한 자본의 싱가포르와 기술대국, 일본을 여유롭게 제치고 아시아 1위, 세계 최상위권에 랭크되었으며 국가의 진짜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인적. 자본 및 연구 분야에서는 무려 7년 연속 세계 1위라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무자비하게 작성했던 것입니다. 과거 도요타 자동차 공장을 몰래 견학하며 일본인들의 기술을 곁눈질로 훔쳐 배워야만 했던 서름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번듯한 독자 기술 하나 없이 미제, 일제라면 양잿물도 마실 기세로 외제 물건 앞에 한없이 작아지고 굽실거려야만 했던 그 서러웠던 1970년대의 뼈아픈 굴욕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2026년의 객관적 지표들은 과거 오만했던 스승의 나라인
일본을 무참히 짓밟고 뛰어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일본은 혁신지수에서 한국보다 무려 8계단이나 추락한 13위로 곤두박질 쳤고 천문학적인 자본으로 맹추격하던 중국조차도 11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움켜쥔 채 멀어져가는 한국의 뒷모습만 허망하게 바라봐야 했었죠. 전 세계 지식재산의 최고 수장인 WIPO 사무총장이 직접 서울행 비행기에 올라 한국 정부가 창조해낸 이 지식재산과 혁신 생태계는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혁명적 사건이다라며 극찬을 쏟아낸 것은 결코 우연이나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11가지의 기적 같은 숫자들은 그저 하얀 종이 위에 무미건조하게 인쇄된 활자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고향 집으로 붙이던 누군가의 피 묻은 월급 봉투였고 위험한 프레스 기계에 잘려나간 누군가의 투박한 손가락이었으면 밤낮 없이 맹렬하게 돌아가던 청계천 피복 공장의 재봉틀 소리이자 매캐한 최루탄 가스와 연탄 가스를 마시며 버텨낸 가장들의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서재의 낡은 가죽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대 앉은 채 뜨거운 눈시울을 붉히며 기나긴 회상에 잠겨야만 했습니다. 1970년대 제가 구로공단에서 마주쳤던 그 어린 여공의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진 손등, 그리고 울산 앞바다에서 살을 에이는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불꽃을 튀기던 용접공의 도끼 어린 눈빛. 그들이 묵묵히 만들어낸 철강과 부품들이 세월을 넘어 뼛속 깊이 스며들어 반도체가 되고 스마트폰이 되고 세계 최고의 괴물 미사일이 되어 전 세계 강대국들을 발밑에 호령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온몸에 솜털이 쭉 뼈서는 전율이 일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좀 번 졸부 나라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와 안보의 질서를 스스로 재편하고 잘난 서양 강대국들이 수백 년간 설정해 놓은 견고한 유리 천장을 망치로 산산조각 내버린 지구상 유일의 위대한 포식자로 진화했던 겁니다. 영토 면적 107위라는 숫자는 더 이상 이 거인에게 아무런 제약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 방울의 기름도 나지 않는다는 절망감은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능을 가진 위대한 인재들을 길러내는 가장 강력한 국가적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 심장을 먹게 만들 뻔했던 이 숨막히도록 거대한 11가지 세계 1위의 위험이 단지 차가운 기계 부품과 쇳덩어리들로만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위대한 한민족에게 가장 소름 돋았던 진짜 치명적인 반전은 그들의 따뜻한 손끝에서 빚어진 문화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가 전 세계인들의 영혼과 밥상, 그리고 일상마저 완벽하게 지배해 버렸다는 사실이었죠. 쇳덩어리와 반도체로 무장한 차갑고 거대한 물리적 제국의 장벽을 한꺼풀 조심스레 벗겨내자 제 늙고 주름진 두 눈앞에는 서구 사회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안방과 부엌까지 소리 없이 점령해버린 전혀 다른 형태의 경이로운 무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포의 굉음이나 미사일의 폭발음 없이도 전 세계인들의 영혼과 일상을 송두리째 무릎 꿇려버린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치명적인 지배력, 바로 문화라는 이름에 가공할 만한 소프트 파워였던 것이죠. 제가 1970년대 특파원 시절 낡은 타자기를 두드리며 목격했던 그 가난하고 처절했던 극동의 작은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 80억 인구의 의식주마저 완벽하게 싹쓸이해 버렸는지, 그 9번째와 10번째 그리고 11번째의 기적 같은 1위 지표들은 저의 굳어진 사고방식을 또 한 번 무참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저의 시선을 강렬하게 사로잡았던 것은 다름 아닌 화장품, 이른바 K-뷰티가 쏘아올린 믿기 힘든 쾌거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대한민국의 어르신들, 특히 우리 위대한 어머니들께서는 그 옛날 춥고 서러웠던 시절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1970년대 매서운 겨울의 칼바람을 맨 얼굴로 맞아가며 시장 바닥에 쪼그려 앉아 나무를 파시고 얼음장 같은 냇가에서 꽁꽁 엄맨 손으로 빨래를 치대시면서도 튼 얼굴에 제대로 된 로션 하나 바르지 못해 동동구리무 빈통만 만지작거리셨던 그 가슴 아픈 시절 말입니다. 미군 부대 PX에서 은밀하게 흘러나온 미제 화장품 하나,
혹은 미군이 버리고 간 깡통을 주워다 만든 조잡한 물건들을 구하기 위해 남대문 도깨비 시장을 기웃거려야만 했던 것이 당시 한국의 뼈아픈 현실이었죠. 프랑스 파리의 화려한 샹젤리제 거리나 제조국 미국의 뉴욕 맨해튼 백화점 1층 진열대를 찬란하게 장식하고 있던 샤넬, 디올, 랑콤 같은 콧대 높은 명품 화장품들은 그저 낡은 외국 잡지책에서나 침을 삼키며 구경할 수 있었던 닿을 수 없는 신기루와도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반세기가 흐른 2026년 지금 세계은행과 글로벌 뷰티 시장의 통계 지표는 100년 넘게 세계 화장품의 본고장이라 거들먹거리던 프랑스의 오만한 자존심을 완전히 묵사발 내버렸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며느리와 딸들이 매일 아침 화장대 앞에 앉아 얼굴에 톡톡 두드려 바르던 바로 그 설화수 후 헤라 같은 한국산 화장품들이 바다 건너 미국 시장에서 무려 22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수입액을 기록하며 프랑스를 발 아래로 짓밟고 당당히 수입 화장품 1위의 왕좌를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방송사 BBC조차 현대 화장품의 발상지인 프랑스의 콧대를 꺾어버린 한국 화장품의 미국 시장 1위 등극은 뷰티 산업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쿠데타라며 대서특필을 쏟아냈었죠. 찬바람에 살같이 트고 갈라지면서도 자식들 입에 밥 한 숟갈 더 넣어주려 평생을 희생하셨던 여러분의 그 거칠어진 손끝에서 자라난 딸들이 이제는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무기를 들고 전 세계 여성들의 화장대를 완벽하게 정복해버린 통쾌한 복수국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 지독하고 맹렬한 한국인들의 침공은 서양인들의 밥상과 부엌 한가운데서 더욱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연탄불 위에 찌그러진 양은 냄비를 올리고 끓여 드시던 그 시뻘건 라면의 맛을 기억하십니까? 쌀이 부족해 혼분식을 강요받던 시절, 그저 고단한 하루의 허기를 가장 값싸고 빠르게 달래주던 그 서민들의 매운 찌개면이 만들어낸 2026년의 기적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지경이었습니다. K푸드 단일 품목으로 무려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훌쩍 넘는 경이로운 돈을 쓸어 담으며 대한민국 식품 수출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갈아치웠던 것이죠.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의 거대한 월마트 진열대도 파리의 까르푸 매장도 방콕의 세븐일레븐도 온통 한국의 신라면과 불닭볶음면으로 빈틈없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금발머리의 미국 청년들이 혀를 내두르며 이마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눈물을 쏙 빼가면서도 도저히 포크를 놓지 못하고 한국산 매운맛에 열광하며 유튜브에 수억 회의 조회수를 찍어대는 광경. 그것은 단순한 식문화의 유행을 넘어선 일종의 종교적인 광기마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어디 그뿐이었겠습니까? 제가 한국의 어느 낡고 허름한 슬레이트집 부엌에서 처음 보았던 까맣고 바스락거리는 얇은 종이장 같은 음식, 바로 김이 만들어낸 전설은 경제학의 상식마저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위대한 어머니들이 새벽잠을 설치며 일어나 연탄불에 타지 않게 살짝 구워내고 귀한 참기름을 정성스레 발라 소금을 솔솔 뿌려 자식들 도시락 한 구석에 꾹꾹 눌러 담아주시던 그 투박한 조미김 말입니다. 그저 관절이 닳도록 갯벌에서 김을 매던 어촌의 어르신들이 만들어낸 그 소박한 밑반찬이 지금 서양의 월스트리트 금융맨들과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검은 반도체라는 어마어마한 별명으로 불리며 없어서 못 파는 최고급 웰빙 건강 간식으로 둔갑해버렸던 것이죠. 2023년 기준 전 세계 김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무려 73.4%. 지구상에서 팔리는 김 4장 중 3장이 대한민국 갯벌에서 자라난 것들이었습니다. 수출액만 10억 달러를 가볍게 돌파해버렸죠. 미국의 초등학교 식당에서 아이들이 감자칩 대신 엄마에게 한국산 조미김을 도시락에 넣어달라고 조르는 장면을 제가 직접 목격했을 때의 그 묘한 소름과 전율. 한 장의 얇은 김이 반도체처럼 전 세계 시장을 싹쓸이 독점하며 나라의 국격을 한없이 드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구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지갑을 털어간 물리적인 재화들은 그저 거대한 폭풍의 전조현상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쏘아올린 이 무서운 연성 권력,
즉 진정한 1위의 본질은 바로 서구인들의 영혼과 가슴의 가장 깊은 곳마저 완벽하게 집어삼켜버렸다는 데 있었죠. 지금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주말마다 텔레비전, 거실 앞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넷플릭스라는 거대한 글로벌 영상 플랫폼의 지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 세계 190여 개국의 수억 명의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무려 17편의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글로벌 탑 10에 그 이름을 무자비하게 박아넣는 싹쓸이 기적을 연출해냈습니다. 오직 영어로 된 콘텐츠만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수백 년 된 백인들의 오만한 편견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단 하나의 한국 작품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렸죠. 누적 시청수 3억 3천만을 넘기며 비영어 시리즈 역대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시사 잡지인 타임지는 폭삭 속았수다라는 낯선 제주도 사투리 제목의 드라마를 2025년 올해 최고의 K드라마 1위로 선정하며 극찬의 헌사를 바쳤습니다. 이 콧대 높은 서양인들이 도대체 왜 자신들의 언어도 아닌 한국어의 자막을 일일이 읽어가며 화면에 미친 듯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그 명쾌한 해답을 과거 1970년대 제가 구로공단과 달동네에서 마주쳤던 바로 여러분 세대의 그 눈물겹고 억척스러운 삶의 궤적 속에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신의 피와 살을 깎아먹으며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놓던 그 숭고하고 지독한 내리사랑. 이웃의 보릿고개가 힘겨울 때면 기꺼이 자신의 쌀똥 밑바닥을 박박 긁어 주먹밥을 나누어 먹던 그 끈끈하고 뜨거운 정. 그리고 전쟁의 폐허와 보릿고개의 굶주림 속에서 아무리 잔인하게 짓밟혀도 한겨울의 잡초처럼 억세게 다시 일어서고야 마는 그 무서운 불굴의 근성들. 바로 여러분 세대가 젊은 시절 온몸으로 부딪혀가며 증명해냈던 그 끈적하고 깊은 한국인만의 고유한 정서가 드라마라는 훌륭한 매개체를 통해 고스란히 녹아들어가 메마르고 철저히 이기적이었던 서양인들의 차가운 심장을 송두리째 녹여버리고 뜨겁게 울려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눈물로 살아내신 그 삶의 역사 자체가 전 세계인들이 가장 열광하는 최고의 예술 작품이 되어버린 셈이죠. 그리고 문화 영토를 확장하는 이 압도적 싹쓸이의 최전선에는 다름 아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방 안에서 포스터를 붙여놓고 열광하며 따라 부르던 그 아이돌 그룹들이 맹렬하게 선봉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2023년 글로벌 음반 시장의 판도는 그야말로 대지진과도 같았죠. 테일러 스위프트나 비욘세 같은 천문학적인 몸값을 자랑하는 미국의 팝 슈퍼스타들을 마치 장난감 다루듯 가볍게 제치고 세븐틴과 스트레이 키즈 같은 한국의 아이돌들이 전 세계 음반 판매량 1위와 2위를 나란히 싹쓸이에 버리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비영어권 국가 중에서 음악 수출 파워 압도적 세계 1위.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낭만의 상징 파리 에펠탑 아래에서 그리고 남미 브라질의 리우 해변에서 수만 명의 푸른 눈, 금발 머리 외국인들이 피부색과 국경을 초월하여 한국어 가사를 또박또박 외워가며 눈물의 떼창을 부르는 그 소름 돋는 광경들. 그것은 제 수십 년 특파원 생활을 통틀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도 경이로운 문화적 제국의 완벽한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화적 침공의 대미를 장식한 가장 충격적이고도 눈물겨운 1위의 지표는 바로 한글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한때 무식하고 가난한 나라에 알아볼 수 없는 기호 취급을 받던 세종대왕의 그 위대한 글자. 여러분께서 논밭에서 고된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 호롱불 밑에서 졸음을 쫓아가며 어린 자녀들의 작은 손을 포개 쥐고 몽당 연필에 침을 발라가며 꾹꾹 눌러 정성스레 가르치셨던가. 나라 바로 그 한글 말입니다. 여러분이 물려주신 그 언어를 지금 전 세계 무려 1780만 명의 외국인들이 날밤을 새우며 미친 듯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국어인 불어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러 영어를 쓰는 사람마저 무시한다는 그 콧대 높은 프랑스의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무려 600명의 전교생이 앞다투어 한국어 수업을 신청하며 안녕하세요, 사랑해요를 노트에 빼곡히 적어 내려가는 전대미문의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여러분이 가르치셨던 그 투박한 받아쓰기 공책의 글씨들이 바다를 건너가
전 세계 지식인들의 펜끝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겁니다. 공장에서 매캐한 쇠 냄새를 맡으며 철판을 깎고 거대한 배를 조립하던 그 굳은 살 박인. 투박한 손에서 잉태된 11가지의 기적이 이제는 예쁜 화장품 병에 담겨 프랑스의 자존심 샤넬을 무너뜨리고 찌그러진 냄비 속 붉은 라면으로 15억 달러의 외화를 쓸어 담으며 얇은 김 한 장으로 서양인들의 밥상을 지배하고 드라마와 음악이라는 보이지 않는 마법으로 전 세계인의 영혼과 심장마저 완벽하게 무릎 꿇려버린 것입니다. 영토도 꼴찌, 자원도 꼴찌, 모든 것이 최악이었던 나라에서 이토록 숨막히게 완벽한 11개 분야의 싹쓸이 1위를 거머쥔 이 기적의 서사시. 저는 세계은행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이 거대한 대역 전극을 완성해낸 단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 그 기적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명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진실은 바로 워싱턴 DC에 자리 잡은 세계은행 본부의 수석 경제학자들이 장장 300페이지에 걸쳐 낱낱이 분석해 놓은 중진국 함정 탈출 보고서의 가장 깊숙한 핵심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계은행의 그 차갑고 냉철한 엘리트 학자들은 전 세계 108개국, 무려 인류의 75%가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 지독한 가난과 정체의 늪을 분석하면서 오직 단 하나의 국가만을 완벽한 졸업생으로 추앙하며 무릎을 꿇었었죠. 자원이 펑펑 넘쳐나던 사우디아라비아나 칠레도 유럽연합의 막대한 자금, 지원을 쏟아부었던 폴란드도 해내지 못한 그 완전한 선진국 진입의 기적을 일구어냈었죠. 남의 동정 어린 원조나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뼈와 살을 깎아내는 피나는 노력만으로 그 저주받은 함정을 완벽하게 박살내고 11가지의 압도적인 세계 1위 타이틀을 거머쥔 나라는 지구상에서 오직 대한민국 단 하나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보고서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조심스레 넘길 때마다 1970년대 특파원 시절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여러분의 그 억척스럽고도 눈물겨웠던 청춘의 파편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 가슴을 몹시도 먹먹하게 만들었더랍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이 이 지옥 같은 함정을 기어코 탈출해낸 과정을 3가지의 위대한 단계로 나누어 기록했었죠.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피 묻은 종잣돈 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1965년 일본으로부터 받아냈던 대일 청구권 자금 5억 달러를 뚜렷하게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나라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 굴욕과 자존심마저 억지로 씹어 삼키며 받아냈던 그 돈으로 여러분은 텅 빈 영일만 모래벌판의 포항제철의 거대한 용광로를 불태웠고 헐벗은 산하를 가로지르는 소양강댐의 웅장한 물줄기를 막아내셨습니다. 어디 그뿐이었겠습니까?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머나먼 베트남의 캄캄한 정글 속으로 뛰어들어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베트콩의 총탄에 젊은 피를 흩뿌리며 9년 동안 벌어들인 그 50억 달러의 외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서독의 지하 수천 미터 막장에서 검은 석탄 가루를 폐 깊숙이 들이마시며 목숨 걸고 곡괭이질을 하셨던 파독 광부들의 눈물겨운 희생이 있었고 이국의 낯선 병원에서 남들이 꺼리는 시신을 닦아내며 밤마다 화장실에 숨어 뜬 눈으로 고향 생각에 소리 죽여 오열하셨던 파독 간호사들의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타들어가는 향수병을 견디며 타국에서 벌어들인 그 달러 지폐 한 장 한 장은 단순한 종이돈이 아니라 이 나라의 눈부신 기적을 쏘아 올리기 위해 여러분 세대가 몽땅 바쳤던 피와 땀, 그리고 고귀한 생명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어진 두 번째 단계는 생존을 위한 지독한 기술 배우기였었죠. 1970년대 초반 이 나라의 산업이라는 것은 그저 미국이나 일본이 쓰다 버린 낡은 도면을 훔쳐보거나 그들이 던져주는 부품을 맨손으로 끼워 맞추는 초라한 하청 조립 공장에 불과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결코 남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이류의 비참한 삶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외국 기술자들의 손놀림을 곁눈질로 매섭게 훔쳐배우고 낯선 기계가 고장이라도 나면 며칠 밤낮을 기름때에 전 작업복을 입은 채 기계 밑으로 기어들어가 원리를 파악해 내고야 마는 그 무서운 집념을 보여주셨죠. 남들이 모두 잠든 새벽에도 공장의 백열등을 환하게 밝히며 남의 기술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냈던 그 처절한 학습의 시간들이 훗날 11가지
세계 1위 건물을 짓기 위한 가장 단단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은행이 가장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 콧대 높은 서구. 경제학자들의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던 대망의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자기 파괴적 혁신이었습니다. 기존에 하던 편안하고 안일한 방식을 스스로 남김없이 산산조각 내버리고 온전한 내 것을 창조해내기 위해 맨 땅에 헤딩하는 그 지독하고 맹렬한 과정 말입니다. 한국 정부가 자동차 회사들에게 국산 화유를 당장 끌어올리지 못하면 조립 면허를 전부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벼랑 끝으로 매몰차게 등을 떠밀었을 때의 일화는 전설처럼 남아 있었죠. 당시 외국 부품을 받아다 조립만 하며 편하게 돈을 벌던 기업들에게 그것은 당장 문을 닫으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지만 그들은 지레 포기하는 대신 불과 1년 반 만에 독자 모델인 포니를 기어코 세상에 내놓고야 말았었죠. 자원이 넘쳐나고 땅덩어리가 한국의 85배나 되었던 남미의 브라질은 한국보다 먼저 자동차 산업을 시작하고도 결국 독자 모델을 만들 용기가 없어 외국 기업에 안방 시장을 내어주고 중진국 함정에 영원히 갇혀버렸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밤을 꼬박 세워가며 도면을 찍고 다시 그리기를 수백 번 반복했던 연구원들, 영하의 칼바람 속에서도 매캐한 쇠냄새를 들이마시며 철판을 두드리고 깎아냈던 공장의 노동자들. 그들이 기어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국산 자동차를 탄생시켰고 그 불굴의 의지가 지금의 싹쓸이 기적을 완성했던 셈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역사를 되짚어보니 이제 모든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로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세계은행의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던 그 11가지의 압도적인 세계 1위 지표들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요행으로 만들어진 숫자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텅 빈 바닷가 모래벌판에서 100년은 걸릴 거라던 영국인들의 모욕적인 비웃음을 악으로 참아내며 억척스럽게 배를 만들었던 그 눈물겨운 땀방울이 응축되어 오늘날 전 세계를 누비는 첨단 초고가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의 86%를 독식하는 조선업. 세계 1위의 신화를 창조해냈던 것입니다. 수원의 좁디 좁은 연구실과 쇳가루 날리는 생산 라인에서 명절마저 반납한 채 수백 번, 수천 번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불량품을 솎아내던 그 도끼. 어린 밤들이 고스란히 쌓이고 쌓여 미국 최고 IT 기업들의 숨통을 단단히 쥐고 흔드는 일. 위에 초고속 메모리 반도체로 화려하게 부활했던 것이죠. 새벽 이슬을 맞으며 밭으로 나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해가 질 때까지 흙투성이로 일하시면서도 오직 내 자식만큼은 이 지긋지긋하고 서러운 가난을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며 악착같이 자녀들의 등록금을 대셨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굽은 등과 달아버린 연골. 그것이야말로 깊은 산골짜기 할머니도 버퍼링 한 번 없이 세상과 영상으로 소통하게 만든 세계 1위의 5G 통신망을 깔아낸 가장 튼튼하고 숭고한 기반 시설이 되었던 셈입니다. 덧붙여 한겨울 꽁꽁 언 냇가에서 맨손으로 가족들의 빨래를 치대며 정작 당신의 튼 살에는 변변한 영양크림 하나 바르지 못하셨던 어머니들의 그 시린 희생은 오늘날 콧대 높은 프랑스 파리의 명품 화장품 시장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K뷰티 수출 1위의 찬란한 결실로 맺어졌었죠. 고단한 하루 끝에 가족들의 줄인 배를 달래기 위해 연탄불 앞에서 눈물 매운 연기를 마셔가며 끓여내셨던 그 라면. 국물과 투박하게 구워냈던 조미김 한 장은 이제 미국 월마트 진열대와 전 세계인들의 식탁을 지배하며 1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외화를 쓸어 담는 K푸드의 싹쓸이 전설로 완벽하게 둔갑해 버렸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처절하게 지켜내려 했던 가족의 따뜻한 밥상,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결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그 끈끈한 정, 그리고 아무리 잔인하게 짓밟혀도 한겨울의 보리발기처럼 기어코 다시 파릇하게 일어서고야 말았던 그 지독한 끈기. 여러분이 핏물밴 삶으로 온몸을 던져 증명해내셨던 그 위대한 한국인만의 정서가 바다를 건너가 전 세계 1780만 명의 푸른 눈을 가진 외국인들이 벅찬 눈물을 흘리며 한글을 배우게 만든 K드라마와 K팝이라는 전무후무한 소프트파워 1위의 기적을 찬란하게 쏘아 올렸던 것입니다. 1950년대 미군이 내다버린 깡통 찌꺼기를 주워 모아 꿀꿀이죽을 끓여 먹으며
연명해야만 했던 그 처참하고 가련했던 나라가 이제는 8톤짜리 초거대 탄두를 단 괴물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유럽의 너른 벌판에 첨단 장갑차를 수출하며 핵무기 하나 없이도 당당히 세계 5위의 군사력을 호령하는 절대 깨지지 않는 강철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 11가지의 완벽한 싹쓸이 성적표는 그 어떤 똑똑한 넥타이 맨 정치인이나 천재, 과학자 한두 명이 밀실에서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니었죠.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고 계실 매일같이 매캐한 공장으로 출근하고 흙먼지 날리는 교실에서 분필 가루를 뒤집었으며 이 땅에 단단한 뼈대를 묵묵히 세우셨던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온 생애를 바쳐 주조해낸 인류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위대한 예술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눈부신 영광과 찬사의 이면에는 출산율 0.7명이라는 뼈아프고도 날카로운 수치가 우리의 마음을 몹시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골목길에서 아이들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사라져가고 텅 빈 교실을 보며 서구의 언론들은 또다시 과거처럼 한국의 기적은 이제 완벽한 한계에 달했다라며 비관적이고도 오만한 저주를 퍼붓기도 했었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반세기가 넘도록 지켜본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순순히 항복문서를 쓴 적이 없는 아주 무섭고도 강인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매캐한 포화 속에서 67달러의 지독한 절망을 딛고 보란듯이 일어선 민족이었고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부도의 사태 때에는 온 국민이 장롱. 깊숙이 간직했던 갓난아이의 돌반지와 부부의 결혼반지마저 아낌없이 꺼내어 나라의 빚을 대신 갚아냈던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단합력의 국가가 아니었습니까? 일할 젊은이가 부족하다는 국가적 위기감이 엄습했을 때 여러분의 똑똑한 아들딸들은 체념하고 주저앉는 대신 전 세계에서 가장 고도화된 인공지능과 노동자 만 명당 1012대라는 압도적인 세계 1위의 로봇 밀도를 공장 라인에 빈틈없이 채워넣어 오히려 생산성과 효율을 무자비하게 폭발시켜버렸습니다. 성장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혁신을 관장하는 지식재산부를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G20 국가 중 최고 수준인 국내 총생산 대비 4.93%의 연구개발 투자로 기어코 그 가로막힌 장벽을 처참하게 박살내버렸던 다가온 위기를 언제나 더 거대한 도약의 기회로 뒤바꿔버리는 그 무서운 불굴의 피. 그 위대한 개척자의 피가 지금 여러분의 굳센 핏줄에서 자녀들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들의 심장으로 펄떡이며 고스란히 흘러 전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백발이 성성한 미국의 늙은 노기자가 되어 세계은행의 그 두꺼운 보고서를 조용히 덮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뜨거운 눈물을 도저히 주체할 수 없었더랍니다. 지구상 108개국 중 유일하게 가난에 끊어질 듯한 사슬을 기어코 끊어낸 단 하나의 기적의 나라. 프랑스의 오만함을 무릎 꿇린 화장품, 15억 달러어치가 팔려나가는 매운 라면, 전 세계인의 웰빙 식탁을 장악한 까만 기만장, 그리고 세계 최강 대국들의 심장줄을 틀어쥐고 흔드는 초고속 반도체와 무시무시한 무기들까지. 이 완벽한 11가지의 싹쓸이 신화 맨 뒷자리에는 그 옛날 칠흑같이 어둡고 추운 새벽마다 얇은 옷깃을 여미며 찬물에 세수하고 비장하게 일터로 향하셨던 수백만 명의 이름 없는 영웅들이 아주 굳건하고도 거대하게 버티고 서 계셨습니다. 67달러짜리 잿더미 국가를 7천억 달러의 찬란하고도 무자비한 수출 제국으로 번쩍 들어 올려주신 위대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들. 당신들의 그 주름 깊게 파인 손마디와 무거운 짐을 이느라 굽어진 척추는 결코 초라한 가난과 고생의 흔적이 아니라 전 세계를 완벽하게 압도해버린 이 거대한 제국을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황금빛 훈장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 평생을 바친 언론인으로서의 모든 명예와 양심을 걸고 그 어떤 억만장자의 살보다 찬란하게 빛났던 당신들의 그 숭고한 청춘 앞에 이 벅차오르는 존경과 감동의 헌사를 눈물로 바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짧은 한 줄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